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특히 많이 보여드린다고 했고 오늘은요 요거 엄청 중요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 바로 일본에 맨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성경책으로 말하면 구약성도 창세기 얘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근데 등장인물은 어머니 나오잖아요. 어떻게서부터 어떻게까지 시작했듯이 바로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진짜 알짜배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미리부터 알아주냐? 이것을 미리부터 해주면요, 책을 이런 것 때문에 읽기 때문에 지겨워서 질려서 책을 조금 읽다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신들이 많이 나와요.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천지창조와 신들의 탄생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요, 몰라도 돼요. 예, 그냥 후루룩 지나가면 됩니다. 그 대신 요거 한 가지만 생각하시고 지금 한 15분 동안에 제가 이렇게 쭉 동영상을 준비하는데 들으시면, 이게 보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다른 분보다도 유익하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게 창세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군 자손이잖아요. 그랬듯이 그리스의 자손은 과연 누구신가? 누군가? 이런 게 바로 여기 나옵니다. 천지창조와 신들의 탄생부터 시작하는데요. 이제 미리 서두 말씀드리면, 신들의 최고 신은 제우스고, 여기서도 바로 제우스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제우스를 접점을 해가지고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신들, 제우스가 딱 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제우스가 금방 또 다시 최고 신이 되는 게 아니고 싸워요. 전에 앞에 있는 사람 싸워가지고 승리를 해. 승리를 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성경하고 좀 비교를 하면요, 세상에 여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은 인간이 탄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신들이 인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또 타락을 하니까 노아의 방주같이 대홍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진짜 인류가 탄생해서 그 인류가 바로 그리스인들의 초상이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제우스를 정점으로 앞에 제우스, 뒤에 이렇게만 간략하게 하면서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잘 몰라도 됩니다. 지나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보여주시죠. 천지창조와 신들의 탄생. 여기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대략 이제 천지창조하고 세상의 시작과 신들이 탄생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전에 살았던 옛 그리스 사람들은 지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을까요? 과연 7일간의 하나님 창조선? 아니면 빅뱅이론? 그리스 신화에서 천지창조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리 정연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에 의하면 이 사람은 맨 먼저 카오스, 카오스라면 무질서한 혼돈 상태였다고 해요. 카오스는 영어로 혼란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얘기하면 빈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이제 무거운 것이 밑으로 가라앉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대지의 신, 땅의 신 가이아가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어둠의 신과 밤의 신이 해가지고 대기의 신과 낮의 신이 태어나고요. 그러면서 보이죠. 이 어둠의 신과 밤의 신이 이제 나중에 이제부터 일사천리로 저 가이아의 신이 이제 신을 만들어냅니다. 여신 혼자 이제부터 신을 만들어내는데요. 이제부터 신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최초의 신이자 땅의 신 가이아는 자기 아들인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관계를 맺어서 12명의 거의 자식들을 낳습니다. 이 태초의 신들은 결혼할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무튼 anyway
가이와 우라노스 사이에 태어난 이 12신들을 바로 이 티탄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영화 타이타닉 보시죠? 영국의 최대 호화 유람선인 이 타이탄하고는 빙산에 자초된 비운의 배죠. 이 타이타닉도 바로 이 티탄에서 나온 말입니다. 12명의 거의 티탄들, 남자 형제 나오는데 후룩 넘어갑니다. 오케아노스 코이오스 이렇게 쫙 넘어가고요. 6명의 장면들도 밑에 있는 6명의 자매게 됩니다.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이아는 6명만 나온 게 아니고요. 눈이 이마에 붙은 키클롭스 삼형제하고요. 또 50개의 머리와 겨드랑이에 100개의 팔이 붙어있는 헤카톤 케이레스라는 이런 괴물을 낳습니다. 아버지를 거세한 크로노스죠. 그런데 이 남편 우라노스는 유독 이 괴물들을 아까 그 괴물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괴물 자식들을 땅속 지하 깊은 지하 감옥 타르타르스에 가둬버립니다. 그러자 이 괴물을 낳은 어머니가 뿔쩍 말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12명의 티탄 자식들을 총 집합시켜가지고 갑자기 나서 확 들더니 자 대사 보시죠. 누가 예배를 도와서 이 나서도 너희 아버지의 거시기를 잘라버릴게요. 그러니까 막내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림과 같이 매복했다가 밤에 우라노스가 들어오자 커다란 나서로 아버지 생식기를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그 생식기에서 바다에 떠있는 생식기는 파도 위를 떠다니다가요. 바로 한 여인이 탄생하는데 이 여인이 바로 사랑과 미의 신 아프로디테입니다. 영어로 비너스라고 하죠. 아무튼 anyway 졸지의 아들에게 생식기를 거세당한 우라노스는 아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도망갑니다. 이런 나쁜 놈, 너도 언젠가는 네 자식들에게 똑같이 당할 것이다. 알겠냐? 그러면서 떠나버리죠. 이제 바로 다음 얘기가 두 번째 들어주세요. 다음 얘기가 바로 이제 이렇게 해서 신들이 서로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제우스의 탄생입니다. 제우스가 탄생하기 전에 이제 크로노스는 자기 아버지를 거세하고 신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누나인 레아를 아내로 낳습니다. 그런데 크로노스는 왕이 되자 지하에 갇힌 괴물 형제들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은 자기 아버지가 너도 자식에게 똑같이 살 것이다. 이런 저주가 귓가에 들려오던 거예요. 그러다 크로노스는 마침내 자기 아버지보다 더 끔찍한 짓을 합니다. 바로 자기 자식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한 입에 꿀꺽 먹습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아내 레아가 헤스티아 이렇게 자식들을 쭉 낳는데요. 5명을 자식들을 낳자마자 한 입에 꿀꺽 아버지라는 사람이 삼켜버리는 그런 동영상인데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 레아는 이번에 또 임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크레타 섬으로 피신을 해가지고요. 바로 얼마 후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바로 이 아이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바로 제우스가 이렇게 탄생을 합니다. 레아는 어린 제우스가 태어나자 아이를 성의 유족들에게 맡기고 남편을 찾아가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남편 대신 커다란 돌덩이를 포대기에 둘둘 말아서 남편에게 내밀면서 자 이번에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자 이번에도 얼빵한 크로노스는 그것을 꿀꺽 삼켜버립니다. 자 이제 꼬맹이 제우스가 장성을 했습니다. 한편 섬의 동굴에서 양의 젖을 먹고 무럭무럭 성장한 제우스는 자기 아버지가 형제들을 삼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분기한 제우스는 그 즉시 아버지를 찾아가 이렇게 후토제 아시죠? 후토제를 주면서 속이자 제우스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그 후토제를 먹습니다. 그러자 전에 삼켰던 바로 돌덩이죠.
돌덩이를 비롯해 그동안 뱃속에 있었던 포세이돈, 하데스, 헤라, 데메테르, 헤스테를 줄줄이해서 총 역순위로 이렇게 토해냈죠. 말이 안 되죠. 자, 이제 제우스는 아버지를 추방하고 아버지가 토해낸 돌덩이를 파르나소스라는 산의 기념물로 내놓는데요. 바로 이 돌덩이가 바로 유명한 웅파로스인데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제우스는 아버지를 몰아낸 다음에 자기 형제들을 이끌고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에서 제일 높은 올림푸스산의 거처를 마련하는데요. 그래서 올림푸스에 있다. 그래서 올림푸스 12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또 제우스는 3번에 걸쳐서 패권 전쟁을 하는데요. 아직 신들의 패권을 완전히 잡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3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그 첫 번째 전쟁은 바로 자기 아버지 세대의 티탄들과 10년간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한 제우스의 이름은 티탄들을 이렇게 모두 지하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것을 바로 티탄을 마키아라고 하는데요. 이 두 번째는 기간테스라고 하는 24명이 거기 들어가서 하는데 이때 제우스는 인간 아들 헤라클레스의 도움을 받아서 이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들의 최강자가 있어요. 티폰. 이 티폰가 써서 마침내 그 괴물들을 에트나 산에 묻어버리죠. 자, 이제 패권을 잡은 제우스는 자기 형제와 자식들에게 권력을 골고루 나눠줍니다. 요즘같이요. 이들이 바로 올림푸스 주요 12신인데요. 제우스는 먼저 자신이 최고 신이 되고 아내 레아는 가정과 결혼의 여신이라는 직책을 두고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죠. 데메트르에게는 곡식과 대지 여신, 또 나머지 8명의 자식에게는 또 골고루 권한을 나눠줍니다. 배웠죠? 아테네에게는 전쟁의 신을, 아폴로에게는 태양, 공술, 예술 등의 직책을 두고요. 아까 뭐 포도주, 아르테미스에게는 산행의 여신을, 헤르메스에게는 전령, 목동 사견의 직책을 두고 아프로디테는 단순해요. 사랑과 미의 신 직책을, 그리고 헤파이스토스에게는 대장장의 직책을, 아레스에게는 전쟁의 신이라는 직책을 두고요. 디오니소스는 바로 술, 포도주의 신이라는 직책을 각각 부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200년부터 하늘에서 제우스가 신들의 패권을 잡기까지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인류의 탄생입니다. 세 번째 들어보세요. 이제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간단하죠? 인간의 탄생과 대홍수 보시겠습니다. 자, 인간을 만든 맨 처음 만든 사람은 프로메테우스인데요. 지금까지 제우스는 하늘에서 신들의 패권을 잡았지만 땅에서는 인간하고 동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 신에게 명령을 딱 내리면서, 자, 그대는 저 아래 땅에 우리 신들과 모습이 비슷하고 우리에게 제물을 바치는 인간과 동물을 만드시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프로메테우스는 우리 인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흙입니다. 손재주가 좋은 이 신이 정성을 다해서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 햇빛에 말리자 아테나의 신이요, 나비 한 마리를 살짝 달라고 해서 인간에게 바로 영혼이라는 것을 불어넣어줬습니다. 그림에서 그렇죠. 인간을 너무 사랑했던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고 유용한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무슨 선물을 주냐?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인간을 다른 동물보다 뛰어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은 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 불을 슬쩍 훔쳐와서 인간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자 인간에게 불을 주자 제우스가 엄청 불도가 났어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를 절벽 바위에 묶어놓은 다음에 매일 자신의 독수를 보내서 그의 간을 쪄먹게 만듭니다. 이런 그림과 조각들이요 바로 유명한 명화입니다. 자, 다음에 인간이 남자만 있는 세상에 바로 제우스는 인간이 불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자 그 대가로 당시 남성만 있던 이 땅에 내릴 재앙을 생각했습니다. 제우스가요.
제우스가 무엇이나 이렇게 뚝딱 만드는 자기 아들 대장적인 신에게 아들에게 불러가지고 아들아 너로서 흙을 빚어서 저 땅에 아름답고 매혹적인 여자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만든 녀석이 바로 모든 선물을 받은 여자라는 뜻인 판도라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여성은 제우스가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죠. 예. 제우스도 이제 선물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상에 살고 있는 판도라에게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면서 상자 하나를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호기심만 판도라는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또 열어보지 말라고 하니까 정말 열어보고 싶은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에라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고 갑니다. 그러자 그 속에 있던 각종 질병, 걱정, 질투 등 인간의 고통과 재앙을 주는 것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흩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그러자 깜짝 놀란 판도라는 얼른 상자를 닫았지만 이미 버스는 지나간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밑바닥에 남아있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희망입니다. 예, 희망만이 그렇게 꼴랑 남아있었다고 하네요. 자, 이제 판도라가 남성과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탄생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가 신화에서요. 자, 이제 성서의 대홍수인 노아 방주와 같이 그 신화에도 타락한 인간이 바로 신의 심판을 받습니다. 제우스는 그 먼 동시대 또 철기시대를 거쳐 인간이 점점 타락해가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바람을 불고는 저렇게 남통의 신하고 포세이돈에게 명령을 내려서 지상에 무지막지한 비를 내리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온 세상은 대홍수로 모두 물속에 잠기고 대부분의 인간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그런데 망망대해속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바로 누구냐? 판도라의 딸이 피라만이 저렇게 살았습니다. 예. 피라가 살아서 이런 망망대해속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부부였는데 바로 판도라의 딸이 피라 부부였죠. 이들은 프로메테우스 신이 대홍수가 날 것이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9일 동안 세상을 떠돌다가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대홍수가 나자 이들 부부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신에게 희택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인간 다시 만들 수 있는지 모르는데요. 그때 테미스 여신이라는 분이 바로 너희 어머니의 뼈를 등 뒤로 던져라 이런 예언을 듣고서 던졌더니 바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남편이 던진 돌에서는 남자가 태어나고요. 또 여자가 던진 돌에서는 여자가 하나둘씩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라 부부는 2남 1녀를 낳았는데요. 그 중에 장남이 헬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때 유명한 이 헬레니즘의 작품이 바로 비너스와 라오콘이라는 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간단하게 들었는데요. 어떠세요? 너무 간단하죠? 응? 신들이 어떻게 탄생했어요? 바로 땅의 여신 가이아가 모든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신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바로 땅의 여신이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아들하고 결합해가지고 신들이 줄줄줄 만들어진 거예요. 그랬다가 그 신들하고 싸움을 해서 바로 앞세대인 지우스가 승리를 하죠. 그래서 한꺼번에 정권을 못 잡고 앞세대하고 싸워서 드디어 정권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이 인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제사 뽑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특이하게
바로 제우스가 인간을 자기네들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요. 황당하죠. 이것도 어쨌거나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인간 남성만 있던 저기에 제우스가 복수로 바로 판도라라고 하는 여성을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인간들이 점점 시대를 거쳐서 타락을 하니까 노아의 방주와 같이 대홍수를 일으켜서 새 인류가 탄생했다. 그런데 바로 그 지금 맨 마지막에 헬렌이라고 하는데요. 피라가 낳은 이남일족 장남이 헬렌이에요. 헬렌에서부터 바로 그리스 사람들 이름을 헬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리고 헬렌인지 아시죠? 그것도 바로 헬레네스에서 나온 말이고 그 바로 최고의 장남이 헬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조상은 누구다? 헬렌이죠. 많은 학생들하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요. 그리스 로마 신화하면 큰 주제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 부분도 일부분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걸 맨 마지막에 그 숙제를 드릴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책에 제가 읽은 맨 마지막 부분에 이걸 썼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빨리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이 단단하고 이쁜 얘기들, 그 다음에 그림, 좋은 그림들을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할 때 바로 이제 아직 이 부분인데요. 앞에 지금 여기까지가 바로 그리스 신화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로마 신화예요. 로마 신화는 오비디우스라는 그 로마 사람이었는데 바로 변신 얘기를 통해서 아주 선정적이고 다양하면서 이게 기독교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말이야. 너무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해가지고 이것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런 얘기들도 알고 계시면 괜찮고 그다음부터 알고 계셔야지 자녀분들에게도 말씀을 하실 때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 로마 신화. 근데 이 부분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명화를 보실 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명화가 별로 없습니다. 왜? 비극적이고 잔인하기 때문에 명화를 안 해요. 근데 로마 신화는 이 오비디우스의 변신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명화들은 다 로마 신화라고 생각해야 돼요. 95% 정도.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조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많은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명화들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얘기하고요. 이거 보면 이게 바로 로마 신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나중에 제가 종합적으로 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로 재미있는 아폴론의 첫사랑 다프네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 주세요. 자, 아폴론의 첫사랑 다프네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됩니다. 예, 아폴론의 첫사랑은 바로 에로스의 복수에서 시작이 됩니다. 에로스가 아폴로에게는 사랑에 빠지는 화살을 주고요. 그리고 강의 요정 다프네에게는 사랑을 혐오하는 화살을 쏩니다. 그러자 사랑에 빠진 아폴로는 쫓아가고 저렇게 다프네는 죽어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프네는 강의 신이 자기 아버지에게 모습을 바꿔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프네는 바로 월계수나무가 되는 내용입니다. 월계수에 대한 전설인데요. 간단하게 그림하고 이런 걸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해외 실体표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암소가 된 이유인데요. 먼저 암소가 된 이유는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바람둥이 제우스가 요즘 이오를 구름으로 싹 가리고 이렇게 겁탈을 하는데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구름 속에 저기 제우스가 이오에게 키스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눈치 구간인 헤라가 급습을 합니다. 그 전에 근데 제우스는 이오를 암소로 바꿔버리고요. 이에 헤라는 이렇게 제우스에게 암소를 자기한테 선물로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시켜서 아르고스를 죽이게 만들고요. 바로 이오는 이집트에서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이집트의 이시스 여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다 기억이 나시죠? 자, 별자리가 된 칼리스토 그림하고 조각부터 보겠습니다. 변신의 귀재이자 작업계의 거성인 제우스는 이번에 자기 딸이자 사냥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로 변신하여서 아르테미스의 시절인 칼리스토를 그렇게 겁탈합니다. 그리고 또 9달이 되는 칼리스토는 볼록한 배 때문에 아르테미스에게 임신한 것을 들켜서 무리에게 쫓겨납니다. 그러게 헤라는 칼리스토와 제우스와 아들을 낳자 그녀를 암공으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이후 15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은 사냥을 하다가 암공이 불쑥 나타나자 자기 어머니를 활로 죽이려 합니다. 이때 제우스는 이들을 모자를 하늘로 올라가지고 큰 곰 별자리와 작은 곰 별자리로 만들어주는데요. 그러자 헤라는 양궁인 대양이신 오케아노스를 찾아가 이들 별자리가 그저 북쪽 하늘을 맴돌 뿐 바닷속에는 절대 잠기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하늘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돼요. 자, 곧바로 또 진행을 할까요? 이번에 달달하면서 감동적인 사랑 얘기 그림과 함께 명화까지 해서 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달하면서 감동적인 사랑 얘기 김경도 두 개 준비해 왔습니다. 재밌어요. 감동적입니다. 먼저 조각상을 사랑한 피그말리온입니다. 주인공인 키프로스와 피그말리온은 자기 실제 크기의 아름다운 여인 조각상을 뚝딱 좋아하고 그만 그 조각상에 저렇게 사랑해버립니다. I love you. 아주 뭐 뒤태가 이쁘죠. 이렇게 유명한 대화입니다. 그러다 아프로디테 축제날 피그말리온은 여신에게 조각상이 바로 자기 아내가 해달라고 간절히 소원을 빕니다. 여신에게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조각에 키스를 했는데 오마이갓 아니 조각상이 부드러워지면서 바로 실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이번 어떤 사람이 기대와 예측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바로 긍정적인 효과를 말합니다. 뭐 dream come true 뭐 간절히 바라던 꿈은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죠. 피그말리온 이야기는 영국 극작가 버나드 쇼가 같은 제목으로 희곡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1964년에 오드리 헵번 주연의 My Fair Lady라는 영화가 만들어가지고 아카데미 영화제를 휩쓸었습니다. 이쁜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베르투누스와 포모나. 이 베르투누스가 사계절 신입니다. 변신을 자유조절하는 베르투누스는 과일나무를 들고는 요즘 포모나를 작사를 했어요. 그러나 포모나는 사람 같은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르투누스는 그녀를 보기 위해서 마치 스토킹하듯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해가지고 그녀에게 은근슬쩍 접촉을 하죠. 어느 날 베르투누스는 높은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포모나 정원을 찾아가서 옛날 어떤 총각이 신분이 높은 공주를 작사했던 러브 스토리를 들려주는데요. 러브 스토리 속에 공주를 작사한 총각은 바로 저렇게 목을 메고서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공주는 총각이 장래 행위를 보다가 매정한 마음의 돌덩이가 온몸에 퍼져서 결국 단단한 돌이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을 싹 들려주면서 그리고는
노파로 변신했던 계절의 여신이 가면을 벗으면서 깍꿍하죠. 그러자 포마나는 그의 변신에 반해서 그때서야 사랑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에로스가 예쁘고 작전 성공이라고 하죠. 저 옛날에 작업했던 일들 기억나십니까? 예. 이번에 또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얘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비극적인 사랑 얘기인데요. 자,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는 세 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김남국 스타트 해주세요. 나르키소스 잘 아시죠? 요거 꼭 알아야 되고요. 피라미스티스면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르키소스와 그를 사랑한 에코 아시죠?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16세의 소년 나르키소스가 이렇게 사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에코는 이런 모습인데 육체는 보이지 않아요. 목소리만 있는 이쪽 에코가 나르키소스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에코는 소년을 스토킹하면서 사랑을 고백했지만 단칼에 퇴짜를 맞습니다. 그러자 소년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보복의 신 바로 네메시스 여신에게 바로 보복을 해달라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살인했던 나르키소스는 어느 날 맑은 샘을 발견하고서 물을 마시려 할 때 물속의 빛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 보면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 물속의 여신을 껴안고 입맞추려 하다가 결국 사랑을 통해 그의 육체는 서서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꽃이 피었는데 바로 무슨 꽃이었죠? 수선화입니다. 나르키소스는 바로 그리스어로 수선화라는 뜻이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이 나르키소스에서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죠. 이 나르시시즘은 자법, 자기의 자도취라는 얘기인데요. 일종의 공주병이나 왕자병 같은 것이고요. 이번에는 그 유명한 피라모스와 티스베이입니다. 두 사람은 부모들 반대로 이 갈라진 벽의 사이틈 사이로 매일 사랑을 속삭였는데요. 그러다 두 사람은 저녁 때 식구들 몰래 왕의 무덤 아래에서 만나기로 연인은 약속을 합니다. 그날 티스베이가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 사자 한 마리가 천둥을 잡아먹었는지 입에 피를 흘리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티스베이는 겁에 질려서 도망을 하고 그만 그때 쓰고 있던 베일을 땅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사자에서는 물을 마시고 오려다가 베일을 발견하더니 피 묻은 입으로 그 베일을 갈기갈기 짚고 사라지는데요. 얼마 조금 늦게 약속 장소에 온 피라모스는 그 베일을 보고서 티스베이가 자기 때문에 죽은 줄 알고 칼로 자기 배를 찌르고 죽습니다. 그러자 한편 이 숨어있던 티스베이는 다시 약속 장소로다가 핏소리가 된 피라모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죽음도 절대 두 사람을 칼로 못 친다고 하면서 자신도 칼로 배를 찌르고 피라모스 몸에 서로 죽고 마는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바로 이 피라모스 티스베이 얘기는요, 후에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과 줄리엣 얘기입니다. 바로 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주 좀 특이한 내용입니다. 살마키스하고 헤르마프로디토스라는 건데요. 먼저 이 얘기의 주인공 헤르마프로디토스는 전쟁의 신 헤르메스하고 바로 사랑과 미의 신 아프로디테에서 난 아들인데요. 소녀는 어느 날 이렇게 호수를 여행을 했는데 바로 그 호수는 살마키스라는 여종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렇게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소년에게 마구 들이대면서 결혼하자고 앵기자 소년은 기겁을 하면서 꺼져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살마키스는 가는 척 가다가 이렇게 몰래 숨어서 보고 있죠. 그러다가 살마키스가 옷을 벗고서 강물에 풍덩 빠져서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살마키스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자기도 옷을 벗고 물속에 뛰어들면서 소년의 몸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도망치는 소년을 붙잡아서 칭칭 감으면서 두 사람의 몸이 합쳐졌는데요. 그러니까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 반남남녀가 되었습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이쪽은 여성인데 앞쪽으로 보면 뭐 색식기가 달려있죠. 네. 요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저기 유럽에 가면 보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에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몰라요.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무슨 희귀한 게 다 있냐고 그러시는데 바로 이 자웅동체라는 거. 응? 요건 이런 내용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어요. 이 자웅동체가 한 몸에 김 선생님 그렇습니까? 남자 생식기하고 여자 생식기는 똑같이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헤르마프로디토스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 말로 자웅동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보면 우리가 실화 탐험대 뭐 궁금한 와이 그런 거 보면요 정말 세상에 우리도 모르는 희한한 일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희귀병도 많고 장애인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웅동체도 실적으로 유럽에서도 상당히 많대요. 그런 거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준비되어 있으면 사랑해서는 안 되는 금센 사랑 얘기. 제가 그냥 말로 조금 거시게 할까? 말로 명함 그림을 보면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타트 해주세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이야기는 먼저 이제 비블리스 눈물이 있고요. 네 가지 얘기인데 비블리스 눈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쌍둥이 동생이 쌍둥이 오빠를 사랑했고요. 공주가 왕자를 사랑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공주가 오빠에게 계속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오빠 그러지 말고 나를 갖다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편지를 쓰니까 바로 그 오빠가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동생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도 못 잊어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다가 결국은 눈물이 샘이 된다는데요. 바로 그 눈물이 비블레스의 눈물이 된다. 이게 명함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프로크레 자매 복수 말씀드렸듯이 형부가 처제를 사랑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필로멜라하고 프로크레인데 이 형부가 이제 이 처제를 보고서 반해서요. 바로 자기네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겁탈을 합니다. 겁탈을 해서 바로 잔인하게도 요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말을 할까봐 두려워서 혀를 잘라버려요. 혀를 자르니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얘기를 어디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천으로 써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누나가 이렇게 알고서 이 아들을 죽여가지고요. 이렇게 이 형부한테 팍 던져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전설이 바로 이 후티티 전설인데요. 이 후티티가 바로 장군 거치에 칼같이 되어 있죠. 좀 잔인한 얘기입니다. 빨리 지나가고요. 이번에는 아버지를 사랑한 미르라. 네. 여기 이제 왜 나왔냐면 아프로디테가 바로 복수를 한 거예요. 자기보다 이쁘다 그러니까 미르라한테도 그냥 사랑이 화살 쏘아가지고 자꾸만 이 여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모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좋아한다고 얘기해서 결국은 아버지 침실을 저렇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미르라가 임신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놀래서 아까 저기 지금 쫓아가죠. 그래서 미르라 나무에서 바로 태어난 아이가 아도니스다. 그래서 이 다음에 곧바로 이제 아도니스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아프로디테의 사랑 아도니스. 여기에 명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도니스가 사냥을 가려는데 아프로디테 때문에 했는데 둘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참 묘한 인연이죠.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은 가다가 멧돼지에 저렇게 물려서 죽습니다. 명함 조각인데 아주 유명한 명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려서 이제 아도니스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서 아프로디테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가와서 봅니다. 그러면 속을 뚫으면서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나는 너를 갖다가 기리기 위해서 꽃으로 만들겠다. 그 꽃이 아네모네입니다. 그래서 아네모네 꽃의 전설이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꽃에 대한 게 나무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지금 아네모네 꽃은 아도니스 때문에 난 거고요.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에 주기는 장미예요. 장미고, 그 다음에 이제 월계수 아까 나왔죠. 그 다음에 회양목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꽃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답은 다음 주에